야, 요즘 차 알아보다 보면 꼭 한 번씩은 듣게 되는 말이 있어. 돈 한 푼 없이 신차 뽑을 수 있대. 처음 들으면 솔직히 좀 황당하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차가 수천만 원짜린데? 어디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한 거야. 나도 처음에 딱 그랬거든. 근데 말이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야. 완전 허황된 소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차 주는 것도 아니거든. 오늘 이 얘기를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무보증 장기 렌트. 이 단어 들어봤어? 뭔가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사실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막상 알아보려면 용어도 낯설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딱 핵심만 뽑아서 알려줄게. 이거 알고 나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싶을 거야. 그리고 오늘 영상은 광고나 판매 유도 같은 거 없이 순수하게 무보증 장기 렌트가 어떤 건지, 어떤 사람한테 맞는 건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딱 그것만 얘기할 거야. 나중에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고. 자, 그럼 시작해볼게. 일단 무보증 장기 렌트가 뭔지부터 잡고 가자. 장기 렌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렌트 회사가 차를 사서 나한테 빌려주는 구조야. 쉽게 말하면 렌트 회사가 차 주인이고 나는 그 차를 월 일정 금액 내고 쓰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보증금이라는 게 왜 나오냐? 보통 장기 렌트 계약할 때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그냥 사람 하나 믿고 빌려줄 순 없는 거잖아. 그래서 렌탈사에서 차량 가격의 10에서 30% 정도를 보증금으로 먼저 받아두는 거야.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 계약한다고 하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거지. 근데 무보증은 그 보증금을 아예 안 내는 거야. 진짜로 초기에 넣는 돈이 하나도 없어. 취득세도 렌트회사가 내고 보험료도 렌트회사가 내고, 나는 그냥 매달 이용료만 내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장기 렌트라는 상품 자체가 렌트사가 모든 초기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거든. 내 신용을 보고 승인을 내주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보증 장기 렌트는 신용만 통과되면 초기 목돈 없이 신차를 월 렌탈료만 내고 타는 방식이야. 근데 여기서 다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야. 보증금을 안 냈으면 월 렌탈료가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솔직히 말하면 차이가 있긴 해. 근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보증금 1000만 원 넣고 안 넣고 했을 때 월 렌탈료 차이가 대략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거든. 한 달에 커피 몇 잔 아끼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야. 이게 계산해보면 진짜 꽤 의미 있는 얘기야.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묶어놓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데 굴리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걸 생각해봐야 하거든. 요즘 렌트사들도 무보증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서 조건도 전보다 많이 좋아진 편이야. 그래서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도 무보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어. 차라리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제 무보증 장기 렌트를 선택할 때 진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좋은 것만 있는 상품은 세상에 없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좋은 점부터 말하면 초기 목돈이 없어도 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야. 차 필요한데 당장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황 진짜 많잖아. 직장 다니면서 돈 모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신차를 탈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이 인기 있는 이유야. 취득세, 보험료 이런 것들 다 렌트사가 처리해주니까 계약 당일에 내가 내는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월 지출 계획이 딱 잡힌다는 거야. 매달 얼마 나가는지 정확히 알거든. 할부는 이자율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중간에 보험료도 별도로 내야 하고 정비비도 나가고, 이런 변수들이 많은데 장기 렌트는 월 렌탈료 하나로 고정이 돼. 재정 관리하기 훨씬 편하지. 그리고 여윳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에 넣지 않은 그 돈을 다른 데 굴릴 수 있잖아.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묶어두면 얻는 게 월 2만 원에서 5만 원, 렌탈료 절감이야. 근데 그 2천만 원으로 다른 투자를 하면 그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도 무보증 선택하는 게 이 이유야.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안 좋은 점도 있어. 이걸 모르고 계약하면 나중에 당황하거든.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중도해지 위약금이야. 48개월로 계약했는데 2년 뒤에 사정이 생겨서 반납하고 싶다. 이러면 위약금이 나와.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아. 차를 중고로 팔 때 손해보는 금액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탈 건지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해. 이거 대충 생각하고 계약하면 나중에 진짜 곤란해져. 그 다음이 주행거리 제한이야. 차 사면 내가 몇만 킬로 뛰든 상관없잖아. 근데 장기 렌트는 계약할 때 1년에 몇만 킬로미터로 쓸 건지 약속을 해. 이걸 넘어가면 추가 요금이 붙는데 1km당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300원까지 나올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뛰는지 잘 생각하고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야. 그리고 신용 조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무보증이라는 게 렌트사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차를 아무 담보 없이 빌려주는 거잖아. 당연히 신용심사가 까다롭지. 대략 신용점수 700점 이상은 나와야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 그 이하라면 재직 증빙이나 소득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어. 무보증으로 진행하는 렌트사가 메이저 업체 중에 한 5곳에서 6곳 정도 되는데 다 조건이 다르거든.
그런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땐 더보기란에 연락처 있으니까 언제든지 형한테 물어봐.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적절하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낮은 신용이어도 무보증으로 장기 렌트 할 수 있어. 내 상황에 맞는 곳을 잘 찾아야 해. 번호판이 하호허 번호판이라는 것도 알고 가야 해. 옛날엔 이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장기 렌트 하는 사람이 많아서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상품이 어떤 사람한테 맞고 어떤 사람한테 맞지 않는지 얘기해 볼게. 차가 갑자기 필요한데 목돈이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진짜 잘 맞아.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차가 필요한데 당장 초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돼. 초기 비용을 아끼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도 맞아. 예를 들어 현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보증금으로 묶어두는 게 아깝다. 다른 데 쓸 곳이 있다. 이런 사람한테는 무보증이 오히려 이득이거든. 차를 소유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용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잘 맞아. 몇 년 타고 반납하고 그 다음 차로 갈아탄다는 계획이 있는 사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면 무보증 장기 렌트가 꽤 실용적인 방법이야. 근데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은 좀 생각해봐야 해. 1년에 3만 킬로미터 이상 뛰는 사람이라면 초과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붙을 수 있거든.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렌탈료는 올라가게 돼 있어. 이런 경우는 계약 전에 주행거리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 계약 기간 중에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신중해야 해. 이직이나 이사, 해외 발령 같은 게 예정돼 있다든가 중도해지 위약금이 있으니까 계획이 불확실하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신용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조건에 맞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거든.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미리 포기하지 않아도 돼. 정리하면 무보증 장기 렌트는 목돈 없이 신차를 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야. 단, 중도해지 위약금이랑 주행거리 제한은 꼭 알고 들어가야 하고 신용 조건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는 것. 이거 처음엔 낯설고 왠지 모를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해. 근데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자기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얘기한 거 참고해서 잘 판단해 보길 바라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